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키인 부동산입니다. 최근 저희가 둔촌주공 사태를 3부작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정비사업장의 구조적인 공사비 분쟁 이슈와 조합 운영진의 기본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둔촌주공 조합원 커뮤니티 운영진과 상가 지분 투자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습니다. 왜 이 사태가 있었을까? 조합 운영진의 상식에 안 맞는 행동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죠. 오늘은 둔촌주공 사태와 서울시의 위험한 개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거 들으시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실 거예요. 4월 15일 0시부터 둔촌주공 사업장은요,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유치권까지 걸렸죠.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비사업장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유치권 등 걸리는 경우 여러분들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자, 시공단에서 정비사업장의 공사를 중단했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상 시행사, 조합과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 사태가 굉장히 장기화로 갈 것이라고 여러 차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둔촌주공 조합은요, 계약 해지를 위한 새로운 시공사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 둔촌주공 시공단은 4개의 건설사의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새롭게 조합에서 접촉한 곳이 GS건설, 중흥건설, 부흥건설 등이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은 공정률 52%에서 새로운 시공사를 찾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건축사업에 상식이 전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업 추진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했다는 거죠. 야, 시공권 너네 줄 테니까 우리 공사 좀 해주세요. 예라고 할 수 있는 시공사가 하나도 없다는 거를 상식적으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 놓고 조합원들한테는 야, 둔촌주공에다가 시공할 공사 업체들이 줄을 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조합이 접촉한 곳 중에서 중흥건설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현 대우건설, 기존 시공단에 포함되어 있는 대우건설의 대주주예요. 자, 그 이후 시공단은요, 조합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를 해버립니다. 둔촌주공 조합에서 협상을 하자고 이야기해도 시공단에서는 일제 거절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5월달부터는 타워 크레인을 철거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때 둔촌주공 조합에서 찾은 구세주는요, 바로 서울 지역 공급 증가를 외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서울 지역의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시킬 때 둔촌주공 입주 물량이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삐끗하면은 공급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분이죠. 그래서 실제 서울시의 개입도요, 원래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통한 의견 조율에서 직접 변경 계약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매일 아침 업무 보고 때마다 둔촌주공 사업을 챙기고 있다고 밝혔죠. 자,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재선운동에 조합원들이 단체로 찾아가기도 해요. 둔촌주공 조합원 카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유세 일정에 맞게 모을 것을 공지를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자리에서 중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아침에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 둔촌주공 조합은요, 서울시 중재에 적극 기대하는 모습을 5월부터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원한테 보낸 조합의 문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합은 공사 재개를 위한 서울시 중재회의의 원만한 개최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는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사업 정상화를 애타게 원하는 조합이라면 애초부터 이런 사단을 만들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 지난 영상에서 둔촌주공 조합 집행부는요, 아파트 조합원을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재건축조합의 기본 목표는요, 빠른 사업 추진으로 조합원한테 아파트를 적시에 제공하는 게 목적인데, 둔촌주공 조합의 사업 방향을 보면요, 마감재 변경이나 상가 변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부분이죠.
또한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야, 마감재를 바꾸는데 비용이 더 들면 지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바꿀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자꾸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미 공사 착공한 지 1년이 한참 지난 이후에 집행부가 들어오고 나서 본인들이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없는데 난 바꾸고 싶다. 바꾸는데 들어간 돈은 내가 지불하겠다. 그래서 실제 조합원들한테 하는 이야기하고 시공단한테 공문 내용 보낸 내용 보면 정반대 이야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런 둔촌주공 조합에서 서울시 중재를 왜 기다릴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둔촌주공 조합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합과 상대를 안 하는 시공단을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지금 조합에서 시공단에다가 협상하자고 이야기하면 시공단이 적극 협상에 나설까요? 아니요. 아예 말도 안 섞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서울시 중재는 다르게 다가온다는 거죠. 야, 서울시에서 그러지 말고 시공단아 원하는 것을 좀 얘기해봐봐. 이렇게 얘기하면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공단에서 야, 우리들은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공사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겠죠. 그렇게 나온 게 지금 9가지 요구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조합이 원하는 부분도 일부 반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조합에서 야, 우리 이런 것은 꼭 좀 바꾸고 싶은데요. 요구하면 서울시에서 자, 이런 내용을 시공단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시공단에서 아예 무시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사업의 최종 책임을 서울시에 떠넘기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온다? SH 사업 대행자 지정 검토 부분, 원래 기존에 둔촌주공 사업을 추진하던 주체는 조합입니다. 둔촌주공 조합원들이 설립한 법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 양측에서 협상을 완료해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은 추진 주체가 SH공사로 바뀔 확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둔촌주공 조합에서도 적극 찬성하고 있고, 이미 사이만 전 조합장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야, 우리가 이런 대규모 사업장을 끌고 가기 버거웠기 때문에 이런 도움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찬성을 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새로운 둔촌주공 조합이 들어서고 추진했던 업무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죠. 일단 공사가 크게 지연이 됐다는 부분과, 그리고 마감접체든 상가업체 변경이든 무엇인가 바꾸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기존 업체 해지했다는 손해배상 부분이 부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관련 이해할 수 없는 운영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은 언제 문제가 발생될까요? 바로 조합의 청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규모가 예상보다 클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만 이루고 조합 운영 권한과 책임을 공공기관에 넘겨버린다는 것, 즉 진짜 심판을 받아야 될 때는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겠죠. 야, SH공사가 시공사의 편의를 받아서 둔촌주공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현재 둔촌주공 조합이 SH공사 대행자 지정에 찬성한 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 조합집행부 스스로 정상적인 운영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이죠. 뭐 둔촌주공 사업장 규모가 커서 뭐 조합 스스로 이뤄내기 힘들다, 그거 다 쏘리예요. 다 대행해 주는 사람이 있고 다 이미 세팅되어 있는 걸 자기네들이 개인이 들쑤시다가 지금 문제 복잡하게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서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중재를요, 오히려 둔촌주공 조합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원하는 것, 자신네들이 원하는 것을 일부 이룰 수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직접 요구하면 시공단이 절대 안 받아주는 것을 서울시 중재로 일부 받아들이게 해주고, 진짜 책임질 때는 빠질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둔촌주공 사태의 최악의 결말은요, 서울시가 뒤집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 둔촌주공 당분간 분양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다른 곳에서 좋은 분양이 쏟아진다 말씀을 드렸죠.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또한 이렇게 경쟁률이 높을 것 같은 알짜 분양에 대해서 당첨 팁이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내용 쇼킹 부동산 2 청약 가부에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여전히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